깡통 증세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 경매 공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기준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2023년도에도 경공매 추세가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매에 의해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가 전세 금액보다 우선하기에 체납 금액이 많다고 하면은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주택 경공매 시 주택 임차 보증금은 확정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분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경매하는 경우는 배당 순위가 경매 비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해당 부동산에 그 다음에 주택 소액 임차 보증금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해세, 국세, 지방세가 빠지고 사순위가 이제 저당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순위 현재 순위는 유지하지만은 당해세 확정 일자 이후 것은 4순위 밖으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이 12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는 세금 우선 변칙 원칙에 이제 예외를 두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인데 현재는 이제 그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확정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분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가 우선하지만은 이제 확정일자 이후 것은 전세에 먼저 보증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금 우선 변칙에 예외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주택임차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에 한해 당해세 배분 예정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을 보면은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 보증금 확정일보다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확정일자 이후에 당해세 체납된 게 많다고 그러면은 그걸 빼고 이제 주택임차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배당이 금액이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주택임차 보증금을 보호 강화할 목적인 게죠. 왜냐면은 그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낙찰률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낙찰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세 보증금을 배당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정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즉, 임차인의 주택임차 보증금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 시행 시기는 2023년도 4월 이후 매각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공매라는 거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자산공사 그 이제 이렇게 캠코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경매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 같이 이렇게 대출을 못 갚아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바로 이제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건 임의경매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임차 보증금을 주지 못했다든지 다른 어떤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소송을 착용해가지고 확정 판결 후 이제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의 경우 23년 4월 이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 보증금 확정일보다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를 신청을 하겠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하는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임의경매의 경우
아니면 이제 강제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 용구 종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및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에 이제 준비가 되죠. 그리고 나서 매각 방법 등은 지정 공고 통지가 되면은 이제 매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될 건가 불허가될 건가 이거 결정하는 매각 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부동산 인접 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거는 이제 배당 용구 종기까지는 반드시 이제 배당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배당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쓴 이제 매수인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물론 등기를 촉탁하겠죠. 법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매각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가서 이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권리를 조사해 가지고 이제 그 매각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방법에 이제 기일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 방법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을 지정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 물건을 결정을 하고 이제 입찰자가 이제 입찰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 입찰의 어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입찰의 종결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게 아니고 경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각 기일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일에 정해지면 법원이 이제 매각 결정기를 열어서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 매각을 허가할 건가 아니면 불허가할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매수인이 이제 그 정해진 이제 매각 대금을 지급을 매각 대금을 이제 납부를 하면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납치할 금액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매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비 유익비 이제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다른 이제 필요비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가치를 올렸을 때 하는 유익비 같은 걸 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만약 거기에 이제 소액 어떤 저기가 있다 그러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을 이제 우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국세, 지방세 이런 이제 만약 체납이 있다 그러면은 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하는 게 이제 거기 저기 근저당의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후순위라고 그러면은 선순위가 만약에 그 근저당권자라고 그러면 먼저 그 근저당 그쪽에 이제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지급하는 거죠.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면은 배당기일 지정 및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 작성과 빚지 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배당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이제 배당 종료일까지 반드시 배당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어떤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반드시 대항력을 유지한 형태에서 배당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제 새로 이사를 갈 분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임차권이 등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동산 배당이라는 것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그 순위에 따라 변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배당 원칙과 배당 순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한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 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 변제 임차권자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반드시 배당 연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순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순위는 경매 비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이제 소액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당해세입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국세, 지방세, 가산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해당 부동산에 이제 딸린 이제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을 만약에 체납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먼저 이제 국가에서 저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배당할 때 먼저 가져가는데 확정 일자를 만약에 받고 그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순위가 만약에 이제 금액이 넉넉하다 그러면 사순위에 이제 그 금액이 배당 금액이 좀 늘어나겠죠. 세금 확정 일자권 빼기 때문에. 그리고 사순위가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 당보 가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 계약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그거 3순위 중에 일부 확정 일자 분 이후 당해세는 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순위 다음에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경매 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국세, 지방세, 가산금이 해당됩니다. 그 국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초기 초과 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뭐 재평가세 이렇게 돼 있고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 등록세, 뭐 재산세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예. 요걸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라며 이번에 이제 그 국세징수법도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세 계약 후 잔금 내기 전까지 이제 세무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임대인의 어떤 그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전세 계약할 때 특약을 다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체납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건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담당 중개사 만약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그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세 계약 후 이제 그 잔금 지급 임차 그 기일이 시작하기 전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번에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 보증금 확정일자를 들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도록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이 이번 개정된 것은 이제 경공매시 배당 순위에서 이제 확정일자 이후 어떤 당해세는 이제 먼저 이게 주택임차 보증금보다 이제 늦게 배당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